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벌게 됐는데요. 과연 연장 기간 동안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의 협상 카드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서한을 보내왔는데 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3주간 좀 연장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의 협상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그 관세 연장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서한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도 언론에서 상당히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서한을 보면 그 서한에서 이 상호관세 25%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으로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과 관세비 비관세 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면 관세가 없다는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협상의 여지를 좀 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8월 1일 최후 통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3주 동안 이 협상에 남아있는 그 여지를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협상 카드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카드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좀 다시금 떠오르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이 카드가 협상으로 쓰여지게 된다면 에너지 수입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도 그랬었고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참여를 되게 이제 요청하는 식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 전략으로 이제 미국 그 천연가스 LNG를 장기 계약해서 도입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의 서로 윈윈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에너지원이 중동에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는데 이것을 미국의 LNG 수입을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다원화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원을 다원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LNG 수입을 많이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많이 하니까 네. 또 무역 적자를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LNG 수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들어오기 전에 2016년에 전체 에너지 수입, 원유와 가스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이 미국산이 0.1, 0.2%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거의 16%, 1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더 이제 늘릴 수 있다는 우리 의지를 받아주면 좋은 협상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합리 협상에서 그동안 미국이 계속 비관세 장벽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디지털 같은 이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지 전망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비관세 장벽 이 부분은 사실 되게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농산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그냥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상품에 대해서 붙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농산물의 수입은 우리 여태까지 광우병 사태도 있었고요. 우리 FTA 할 때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인 여론의 그런 어떤 흐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디지털 규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산업 전체의 어떤 경쟁력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인 또 리스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네. 되게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제 트럼프 서신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25% 아니면 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게 슬기롭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양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지금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요구를 하고 있고, 쌀 수입도 추가적으로 개방하라고 그러고, 뭐 GMO나 LMO 같은 유전자 변이 상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여야 될 것 같고, 네.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규제를 좀 시간을 연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적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을 늘리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더 원하는 것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해서 좀 협상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약간의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스럽게 다가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FTA를 다시 체결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FTA는 프리 트레이드잖아요. 네. 프리 트레이드 하에서는 관세가 제로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지나간 없어졌죠. 거고, 관세를 25%, 상호관세 25%를 부과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베트남의 예를 보면 상호관세 46%에서 20%까지 내려왔어요. 대신 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베트남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0%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이 상호관세 25%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뜨거운 감자를 한번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축산물이나 디지털 규제 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최소화하면서 어떤 전략을 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자국 내 제조업의 비중을 좀 늘리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 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주 강력한 지렛대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도 인정했는데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서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미 투자겠죠. 직접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술과의 어떤 협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건 아니죠.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마도 우리 정부가 뭐 선물 보따리를 줘야 된다. 보도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러스트 벨트 지역에 뭐 직접 투자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역 적자를 한국 입장에서 보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법으로서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대미 투자를 증가시켜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협상의 지렛대를 삼는 건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조업 투자를 많이 하면 무역 수지가 또 흑자가 돼요. 왜냐면 네. 그쪽에 자본도 보내야 되고 뭐 기계도 보내야 되고 이러면 다 수출로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대미 흑자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번 협상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품목별 관세 부과 유지에 대한 우려는 그렇다면 더욱 커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또 자동차와 철강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직격탄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마지막 네.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금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받고 있고 상호 관세 25%가 부과되면 다 더해서 50%거든요. 50%면 우리가 대미 수출하는 그 자동차 가격이 4만 달러였다면 5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이나 유럽 자동차들과 경쟁할 때 그만큼 힘든 거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50%인데 여기 상호관세 25%가 부과되면 75%예요. 그러면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와. 상당히 수출이 어려운 관세 수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철강 50%니까 75%가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중국 우회 수출 그거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75%까지 네.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85%까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분명히 우리가 상호 관세를 낮추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25%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그 전까지의 협상 가능성 그리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